그대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가? 오늘 하루가 내일을 위한 준비이고 이 한 해가 다음 해를 위한 발판이라 여기며 살아왔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늙어서도 불행할 준비를 마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노년의 불행을 가난 탓으로 돌린다. 자식이 불효하기 때문이라 한다. 몸이 아프기 때문이라 말한다. 하나 이는 모두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 진짜 원인이 아니다. 진짜 원인은 그대가 젊은 시절부터 쌓아온 습관 속에 있다. 나 정양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다. 권력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유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 세월이 내 생에 가장 충만한 시간이었다. 왜 그러했겠는가? 내가 젊은 날부터 길러온 습관이 나를 지탱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행한 노년을 맞는 이들을 수없이 보았다. 그들의 불행은 가난이나 질병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이 평생 들인 습관이 그들을 파멸로 이끈 것이다. 노년의 행복은 노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30대, 40대, 50대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느냐가 70대, 80대의 삶을 결정한다. 지금 그대가 가진 습관이 곧 그대 노후의 모습이다. 그대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대의 말년을 만든다. 이제 내가 말하고자 하는 5가지 습관을 똑똑히 들어라. 이 습관들은 마치 느린 독처럼 그대의 노년을 조금씩 갉아먹는다. 당장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세월이 쌓이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으로 그대를 몰아넣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 습관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그대는 반드시 쓸쓸하고 비참한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첫째, 오늘의 기쁨을 내일의 고통으로 바꾸는 탐닉의 습관을 끊어라. 그대는 지금 무엇에 탐닉하고 있는가? 술인가, 음식인가, 쾌락인가, 아니면 게으름인가? 탐닉은 달콤하다. 당장의 허기를 채워주고 순간의 공허를 메워준다. 그러나 탐닉은 빛과 같다. 오늘 누린 쾌락을 내일의 건강과 내일의 정신으로 갚아야 한다.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이자가 붙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된다. 젊은 날의 탐닉은 몸이 회복시켜준다. 과음을 해도 하루 이틀이면 멀쩡해진다. 과식을 해도 금방 소화된다. 밤을 새워도 다음날 버틸만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한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나는 건강하다고, 조금쯤은 즐겨도 된다고 여긴다. 하나이는 큰 착각이다. 몸은 회복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상처는 내부에 차곡차곡 쌓인다. 마치 댐에 작은 균열이 생기듯 당장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언젠가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이들이 탐닉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젊은 날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다. 권력이 있을 때는 술로 매일을 보냈고 부유할 때는 온갖 진귀한 음식으로 배를 채웠다. 편안할 때는 하루 종일 누워서 무의도식했다. 그러다 나이가 들자 병이 찾아왔다. 관절이 아프고 내장이 썩고 정신이 흐려졌다. 그제야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망가진 몸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탐닉의 가장 무서운 점은 중독성이다. 한 번 맛을 들이면 끊기 어렵다. 처음에는 가끔 즐기던 것이 점점 자주 필요해진다. 그러다 보면 그것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어진다. 술이 그렇고 도박이 그렇고 음란물이 그렇고 심지어 게으름도 그렇다. 한 번 나태함의 맛을 알면 부지런함은 고역이 된다. 그렇게 탐닉은 그대의 의지를 좀먹고 그대의 자제력을 무너뜨리고 결국 그대를 노예로 만든다. 노년의 탐닉의 대가는 가혹하다. 젊어서는 한두 번의 과음이 하룻밤 숙취로 끝났지만 늙어서는 한 번의 과음이 일주일을 알아눕게 한다. 젊어서는 한 달간 게으름을 피워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만 늙어서는 한 달의 게으름이 완전한 폐인을 만든다. 몸의 회복력이 사라지고 정신의 탄력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탐닉에 젖어 산 사람은 노년의 병상에 누워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할 뿐이다. 지금 당장 그대의 탐닉을 살펴라. 매일 저녁 술을 마시는가? 달고 기름진 음식을 탐하는가? 할 일을 미루고 침대에 누워 있는가? 유흥과 오락에 시간을 낭비하는가? 이 모든 것이 노년의 그대를 갉아먹는 독이다. 오늘 끊지 않으면 내일은 더 끊기 어렵다. 내일 끊지 않으면 모레는 불가능해진다. 탐닉을 끊는 법은 간단하다. 대체할 것을 찾아라. 술 대신 차를 마시고, 게으름 대신 산책을 하고, 오락 대신 독서를 하라. 처음에는 힘들 것이다. 몸이 찼고 마음이 허전할 것이다. 하나 한 달만 견뎌라. 한 달이 지나면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는다. 세 달이 지나면 그것이 자연스러워진다. 1년이 지나면 예전의 탐닉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탐닉은 현재를 훔쳐 미래를 파는 행위다. 지금의 쾌락을 위해 노후의 건강과 평화를 저당 잡히는 것이다. 그대가 진정으로 행복한 노년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그대를 지배하는 탐닉의 사슬을 끊어내라. 절제하는 자만이 노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둘째, 관계를 소홀히 하고 혼자 살 수 있다 착각하는 오만을 버려라. 그대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귀찮고 관계 맺는 것이 번거롭고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고 여기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노년의 가장 깊은 고독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것이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산다. 아무리 독립적이고 자존심 강한 사람이라도 결국은 다른 이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젊을 때는 이를 깨닫지 못한다. 혼자서도 밥 먹고 돈 벌고 집 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계를 가볍게 여긴다. 친구와의 약속을 쉽게 어기고 가족과의 시간을 아까워하고 이웃과의 교류를 귀찮아한다. 일과 개인의 시간이 우선이라 생각하며 관계는 나중에 언제든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한다. 허나 노년은 다르다. 노년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급격히 줄어든다. 몸이 불편해지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기억력이 떨어지면 다른 이의 조언이 필요하다. 의욕이 사라지면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때 가서 관계를 만들려 해도 이미 늦었다. 평생 관계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에게 누가 다가오겠는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을 누가 반기겠는가? 나는 유배 생활 중에 이를 절실히 깨달았다. 권력이 있을 때는 수많은 이들이 나를 찾았다. 그러나 유배를 가자 대부분이 등을 돌렸다. 그때 내 곁을 지킨 이들은 오직 진심으로 관계를 맺었던 몇 사람뿐이었다. 그들이 없었다면 나는 유배지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관계는 필요할 때 만드는 것이 아니다. 평소에 정성껏 가꾸어야 위기의 순간에 그대를 지탱해준다. 많은 이들이 관계를 오해한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언제나 즐겁고 유쾌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면 관계를 끊어버린다. 의견이 다르면 연락을 끊고 기분이 상하면 만남을 거부하고 손해볼 것 같으면 거리를 둔다. 이렇게 살면 노년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관계란 편할 때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불편함을 견디고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인내할 때 비로소 깊어지는 것이다. 특히 가족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은 가장 큰 어리석음이다. 부모를 귀찮아하고 형제와 멀어지고 배우자를 함부로 대한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성격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또는 단지 게을러서 가족과의 시간을 회피한다. 그러다 노년이 되면 후회한다.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형제는 남이 되었고 배우자는 마음을 닫았다. 그제야 아무리 애써도 그 관계는 회복되지 않는다. 관계는 은행 계좌와 같다. 젊을 때 꾸준히 입금해야 노년에 인출할 수 있다. 친구를 만나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것,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웃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이 모든 것이 관계 계좌에 쌓인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평생 입금하지 않고 살다가 노년에 가서야 인출하려 한다. 당연히 잔고가 없다. 그리고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지금 당장 그대의 관계를 점검하라. 1년에 한 번이라도 연락하는 친구가 몇 명인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가족이 있는가? 그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심으로 도와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만약 손에 꼽을 정도라면 그대는 위험한 상태다. 지금부터라도 관계에 투자하라. 관계에 투자한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한 달에 한 번 친구에게 전화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 부모님께 안부를 묻는 것, 매일 배우자와 10분이라도 대화하는 것, 이웃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는 것, 이것으로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1년에 한 번 거창한 선물을 하는 것보다 매달 작은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강한 관계를 만든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젊을 때의 고독은 낭만이지만 늙어서의 고독은 지옥이다. 행복한 노년을 원한다면 지금부터 관계의 그물을 촘촘히 짜라. 그 그물이 언젠가 그대가 떨어질 때 그대를 받쳐줄 것이다. 셋째, 배움을 멈추고 아는 척하는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라. 그대는 언제부터 배우기를 멈추었는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은 뒤부터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느낀 때부터인가? 배움을 멈춘 순간 그대의 정신은 늙기 시작한다. 그리고 정신이 늙으면 육체의 나이와 상관없이 그대는 이미 노인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10년 전의 지식은 오늘 쓸모없고 오늘의 상식은 10년 후 낡은 것이 된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진다. 이런 변화 속에서 배움을 멈춘 사람은 점점 시대에 뒤처진다. 처음에는 미세한 차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진다. 그러다 노년에 이르면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배움을 멈춘 사람은 과거에 갇힌다. 내 시절에는 마리아라는 말로 모든 대화를 시작한다.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거부하고 변화를 두려워한다. 그렇게 자신만의 좁은 세계에 갇혀 살다가 결국 세상과 단절된다. 자식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고 손주들은 할아버지를 답답해하고 친구들마저 만나기 꺼려한다. 이런 노년이 어찌 행복하겠는가? 나는 60이 넘어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 유배지에서도 책을 읽고 연구하고 새로운 것을 탐구했다. 농사에 대해 배우고 의학을 공부하고 건축을 연구했다. 사람들은 내게 물었다. 이 나이에 무엇하러 공부하느냐고, 벼슬도 없는데 배워서 어디에 쓰느냐고. 나는 대답했다. 배움은 쓰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배우는 순간 내 정신은 깨어있고 내 삶은 의미가 있다. 많은 이들이 배움을 학교 교육과 동일시한다. 학교를 졸업하면 배움도 끝났다고 생각한다. 이는 큰 오해다. 학교 교육은 배움의 시작일 뿐이다. 진짜 배움은 학교를 나온 후에 시작된다. 삶이라는 학교에서, 경험이라는 교과서로, 세상이라는 스승에게서 배우는 것이다. 책만이 배움의 도구가 아니다. 사람과의 대화, 여행, 실패, 관찰, 성찰, 이 모든 것이 배움이다. 배움을 멈추는 가장 큰 이유는 교만이다. 자신이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성공하고, 어느 정도 인정받고,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사람들은 교만해진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느끼고 오히려 가르치려 든다. 이런 사람은 다른 이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 항상 자기 경험과 지식을 늘어놓으며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한다. 젊은 사람들에게서 배우려 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낡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배움을 멈춘 또 다른 이유는 두려움이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일이다. 모르는 것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 상한다. 특히 나이 들수록 이 두려움은 커진다. 젊은이들 앞에서 모른다고 말하기 부끄럽고 잘못 이해하면 창피할까봐 아예 배우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어리석은 일이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시작이다.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노년의 배움은 젊은 시절의 배움과 다르다. 젊을 때는 출세와 성공을 위해 배운다. 시험을 보기 위해, 자격증을 따기 위해, 승진하기 위해 배운다. 그러나 노년의 배움은 순수하다. 단지 알고 싶어서, 이해하고 싶어서,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싶어서 배운다. 이런 배움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은 노년에도 젊은 정신을 유지한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배워라. 새로운 언어를 배우든, 악기를 배우든, 컴퓨터를 배우든, 요리를 배우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배우는 행위 그 자체다. 처음에는 서툴고 답답할 것이다. 젊은 사람들보다 느리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라. 천천히 가도 괜찮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그대의 뇌를 자극하고 정신을 깨우고 삶에 활력을 준다. 책을 가까이 하라. 하루에 10페이지라도 좋다.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좋다. 읽는 습관을 잃지 마라. 책은 가장 값싼 스승이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책 속에서 만날 수 있다. 그대가 겪어보지 못한 삶을, 가보지 못한 곳을, 생각해보지 못한 철학을 책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 젊은 세대에게 배우기를 두려워 마라. 그들은 그대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고방식을 그들에게서 배워라. 이것이 세대 간 단절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 마라. 이것이 손주와 소통하는 통로가 된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몸은 늙어도 정신은 젊음을 유지한다. 그리고 정신이 젊은 사람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삶의 의미를 찾고 매일을 새롭게 살 수 있다. 이것이 행복한 노년의 비결이다. 넷째, 건강을 담보로 성공을 좇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 그대는 지금 무엇을 위해 건강을 희생하고 있는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인가? 출세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인가? 그렇다면 그대는 가장 어리석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을 잃고 얻은 모든 것은 결국 쓸모없게 된다.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긴다. 밤을 새워도 끼니를 거르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몸은 버텨준다. 그래서 착각한다. 내 몸은 튼튼하다고, 조금 무리해도 괜찮다고, 건강은 나중에 챙겨도 된다고 생각한다. 일이 우선이고 성공이 먼저고 건강은 그 다음이라 여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이다. 나는 젊은 시절 과도한 학문 연구와 업무로 몸을 혹사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새벽까지 글을 썼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않았다. 그 결과 유배지에서 큰 병을 앓았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다. 그때 깨달았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훌륭한 저술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건강을 해치는 방식은 다양하다. 과로,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사, 운동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조금씩 건강을 갉아먹는다.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내도 무시한다. 어깨가 아파도, 허리가 결려도, 속이 쓰려도 참고 일한다.
약으로 증상을 억누르고 계속 달린다. 이렇게 10년, 20년을 보내면 어떻게 되겠는가? 50대가 넘어서면 그 대가가 찾아온다. 갑자기 건강검진에서 이상 수치가 나오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진단을 받는다. 관절이 망가지고 허리 디스크가 생기고 소화장애가 생긴다. 그제야 후회한다. 왜 진작 건강을 챙기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미 늦었다. 한 번 망가진 건강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더 비극적인 것은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것이다. 건강할 때는 돈과 명예가 중요해 보인다. 그러나 아프고 나면 안다. 건강이 없으면 돈도 명예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산의 진미가 눈앞에 있어도 먹을 수 없고, 아름다운 풍경이 있어도 걸어갈 수 없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할 수 없다. 건강을 잃은 노년은 단지 살아있을 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건강은 저축과 같다. 젊을 때 쌓아놓아야 노년에 쓸 수 있다. 매일 조금씩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먹고,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이것이 건강 저축이다. 반대로 매일 건강을 갉아먹는 것은 빚을 지는 것과 같다. 언젠가 그 빚을 갚아야 하는데 이자가 붙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 많은 이들이 나중에를 말한다. 승진하고 나서, 집 마련하고 나서,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 건강을 챙기겠다고. 그러나 그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승진하면 더 바빠지고, 집을 마련하면 대출 갚느라 더 일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나면 노부모를 봉양해야 한다. 핑계는 끝이 없다. 그러다 정작 시간이 나면 이미 건강을 잃은 후다. 건강관리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하루 30분 걷기, 계단 오르기, 스트레칭하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매일 3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과식하지 않는 것, 이것으로 족하다.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최소 7시간은 자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시 멈추고 심호흡하고 주말에는 충분히 쉬는 것, 이것이 전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조차 하지 않는다. 너무 간단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장 효과가 보이지 않으니 의미 없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 간단한 것들을 매일 실천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10년, 20년 후에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 사람은 70에도 산을 오르지만 다른 사람은 50에 지팡이를 짚는다. 특히 수면을 경시하지 마라. 수면은 몸과 정신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시간이다. 잠을 줄이고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큰 잘못이다. 수면 부족은 만병의 근원이다.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우울증을 유발하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하루 4~5시간 자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7~8시간 푹 자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 훨씬 낫다. 식사를 거르지 마라. 바쁘다고 다이어트 한다고 끼니를 거르는 것은 어리석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 불규칙한 식사는 소화기관을 망치고 대사를 교란시키고 결국 각종 질병을 초래한다. 아무리 바빠도 최소한 간단한 식사라도 하라. 그것이 나중에 병원비로 나갈 돈을 아끼는 길이다.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지 마라.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종합검진을 받아라.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는 병도 늦게 발견하면 손 쓸 수 없게 된다. 몸의 이상 신호를 무시하지 마라. 작은 증상이라도 계속되면 병원을 찾아라.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다.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생명을 구한다. 건강을 위해 성공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성공을 좇지 말라는 것이다. 건강과 일의 균형을 찾아라. 아무리 중요한 일도 건강만큼 중요하지 않다. 건강을 잃으면 그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대가 진정으로 행복한 노년을 원한다면 지금부터 건강을 최우선에 두어라. 건강한 노년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다섯째, 미래만 바라보며 현재를 낭비하는 어리석은 삶을 끝내라. 그대는 언제 행복해질 것인가? 승진하면, 집을 사면, 아이가 대학에 가면, 은퇴하면 그때 행복해질 것인가? 그렇다면 그대는 평생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영원히 오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항상 미래를 위해 현재를 유예한다. 오늘은 참고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라 믿는다.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이번 달만 넘기면, 올해만 지나면 여유가 생길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 순간이 와도 또 다른 핑계가 생긴다. 끝없는 미루기의 연속이다. 그렇게 평생을 나중에라는 말로 살다가 정작 그 나중이 왔을 때는 이미 기력도 의욕도 남아있지 않다. 내가 유배를 갔을 때 처음에는 언젠가 풀려날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풀려나면 할 일들을 머릿속에 그렸다. 하나 세월이 흘러도 사면 소식은 없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유배가 풀리는 날을 기다리며 현재를 낭비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 것인가. 나는 후자를 택했다. 유배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책을 읽고 연구하고 저술하고 백성들을 도왔다. 그 결과 유배 생활이 내 생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미래만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한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일 걱정을 하고, 여행을 가서도 회사 메일을 확인하고, 식사를 하면서도 다음 약속을 생각한다. 그 순간, 그 장소, 그 사람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미래에 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현재를 낭비하는 것이다. 특히 은퇴를 꿈꾸며 현재를 견디는 사람들이 많다. 은퇴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하리라. 은퇴하면 여행을 가리라. 은퇴하면 취미 생활을 즐기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막상 은퇴하면 어떻게 되는가? 갑자기 생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허둥댄다.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멈추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취미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친구도 없고 하루하루가 지루하기만 하다. 왜 이렇게 되는가? 평생 현재를 살지 않고 미래만 바라봤기 때문이다.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다. 행복은 언제나 현재에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것,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찾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미래에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으며 현재의 작은 행복을 놓치는 것은 어리석다.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 노후를 대비하고 저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를 희생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미래를 준비하되 현재를 살아라. 내일을 위해 저축하되 오늘도 소중히 여겨라. 은퇴 후를 계획하되 지금 이 순간도 즐겨라.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자신의 현재를 희생한다.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을 얻으면, 결혼하면 그때 자신도 행복해질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자식은 커서 독립하고 부모 곁을 떠난다. 그때 되돌아보니 자신을 위해 산 시간은 하나도 없다. 자식을 위한 희생은 아름답다. 그러나 자신의 행복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자식을 키운다. 현재를 즐기는 부모를 보며 자란 자식이 미래에도 삶을 즐길 줄 안다. 일에 매몰되어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승진하면, 더 많이 벌면, 사업이 성공하면 그때 여유를 누리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때는 오지 않는다. 더 높이 올라가면 책임도 커지고, 더 많이 벌면 쓸 곳도 많아지고, 사업이 성공하면 유지하느라 더 바빠진다. 결국 평생을 일에 파묻혀 살다가 은퇴하고 나서야 삶을 돌아본다. 그때는 이미 건강도, 기력도, 열정도 사라진 후다.
현재를 사는 법은 간단하다.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라. 밥을 먹을 때는 온전히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날 때는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쉴 때는 완전히 쉬어라. 멀티태스킹을 그만두고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집중하라. 그것이 현재를 사는 것이다. 매일 감사할 일을 찾아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 보라. 건강한 몸, 따뜻한 집, 사랑하는 가족,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날씨, 무엇이든 좋다. 이렇게 하면 현재에 있는 작은 행복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미래의 큰 행복을 기다리느라 놓쳤던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작은 즐거움을 소홀히 하지 마라.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산책하고, 책 읽고, 친구와 차 마시고, 이런 작은 일들이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 큰 성취, 큰 사건, 큰 변화만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순간들이 모여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 후회하며 살지 마라. 과거를 돌아보며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것만큼 현재를 낭비하는 일은 없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대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대의 미래를 만든다. 행복한 노년은 노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아온 사람만이 노년에도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후회가 없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해 살았고, 현재를 즐겼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기에 노년에도 만족스럽다. 반대로 평생을 미래만 바라보며 산 사람은 노년의 후회뿐이다.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바쁘게만 살았을까? 지나간 시간들이 아깝고 허무하다. 지금 당장 현재를 살기 시작하라. 미래를 위한 계획은 간단히 하고 오늘 할 일에 집중하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금 시간을 보내라.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시작하라. 나중에를 입에 달고 살지 마라.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행복한 노년을 원한다면 행복한 현재를 살아라. 그것이 유일한 길이다.